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좀 난해한 문제네요. 기계 고장률 그래프를 그리고 3단계로 구분하여 그 명칭 또는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림 바로 보실게요. 그림 보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필기 때 자주 보시던 내용입니다. 필기 때는 말 그대로 객관식으로 풀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없었는데, 실기는 이렇게 간혹 그림 그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안전보건 표지 그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아주 저도 보고, 이렇게가 출제되었다는 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한 번 따고 익혀놓으면 되니까, 그래프는 간단해요. 욕조형이죠, 욕조형. 욕조형 그래프를 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기 고장은 DFR이라고 표시하면 되고, 우발 고장은 CFR. 마모 고장을 IFR이라고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초기, 2번은 우발, 3번은 마모.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밑에 답안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표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표기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각 부품 고장 확률이 0.12인 A, B, C 3개의 부품이 병렬 결합 모델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다. A 고장, B 고장, C 고장을 기본 사상으로 한 FT도를 작성하고 정상 사상 발생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실게요.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근로자 수가 200명이 어느 사업장에 지난 한 해 재해 건수가 4건이었으며 강도율이 0.5이었다. 이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단 근로자의 1인의 연간 총 근로시간수는 2,400시간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일단 강도율 계산식 먼저 보죠. 강도율은 연근로시간수 분의 총교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근로손실일수이기 때문에 그럼 근로손실일수랑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서 계산하시면 1000분의 강도율 곱하기 연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바로 식을 바로 대입을 해보죠. 자, 1000명 1000 강도율 0.5라고 적혀 있죠. 0.5 곱하기 연근로시간수 2400시간이고 그리고 200명이기 때문에 200 곱하기 2400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241이 나옵니다. 241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제 강의를 계속 따라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다? 네이버 카페, 신기방기 네이버 카페의 안전보건 깜지 노트를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걸 보시고, 왜냐면 안전보건 표지는 전부 다 외우셔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제가 문제를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안전보건 깜지 노트를 해서 이 내용을 전체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21년 3회차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일단 답안 먼저 보실게요. 자, 1번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번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번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 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번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하여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번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번 가열료 또는 가열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3가지를 외우기 편한 걸 외운다고 하면, 제가 외운다고 하면 1번, 2번, 그리고 6번을 외우듯 합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21년 3회차에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좀 신출 느낌이 좀 강하게 표현되는 문제인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작성하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온다. 자, 암기법 먼저 보시죠. 암기법은 공공안비입니다. 공공안비. 자, 다 보시죠. 1번 공정안전자료, 2번 공정위험성평가서, 3번 안전운전계획, 4번 비상조치계획. 이렇게 해서 공공안비로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인간의 주인 특성이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의 의미를 각각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자, 1번 선택성. 여러 종류의 자극을 자각할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 하나여 선택하여 집중한다. 2번 방향성.
한 곳에 주의하면 다른 곳에 주의가 약해진다. 당연한 거겠죠? 자, 변동성. 주의에는 주기적으로 부주의적 리듬이 존재한다. 왜?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암기법은 써드릴게요. 선방병으로 외우십니다. 선방병. 근데 여기에 주어지는 내용을 잘 적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준수할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쇼츠에도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한 답을 바로 보시죠. 자, 1번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당연하겠죠. 지면에 내려둬야지 사고 발생 확률이 적겠죠. 뭔가 사고가 뭔가 위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포크, 소위 말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굴삭기 생각하시면 돼요. 굴삭기의 포크가 땅바닥에 지면에 되어 있을 때 사고 나는 거와 그게 들려 있을 때 사고 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들려 있으면은 뭐 시설물에 접촉된다든지 아니면 근로자가 접촉됐을 때 크게 다치겠죠. 반대로 지면에 내려져 있으면은 근로자가 충돌할 우려는 좀 적어들겠죠. 자, 2번 기계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무슨 경우가 있냐면 잠시 화장실을 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장비 기사님들이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할 때 시동을 걸어놓고 가는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서 바로 시동을 끄라고 합니다. 안 된다. 바로 끄고 가라. 근데 이분들이 하는 거야. 아, 금방 갔다 올 건데, 좀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요거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든 기계를 끄게 해서 무조건 작동이 안 되게 되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3번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고, 이게 가장 좋은 거겠죠. 시동키를 빼버리면 아예 작동이 안 되겠죠. 이게 아주 가장 베스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암기법은 포기운입니다. 포기운.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법은 포기운인데, 자 써드릴게요. 자, 암기법은 포기운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약간은 상식적인 면으로 접근해라 라고 말씀드려요. 상식적인 면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외우시기가 편하실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해체 작업을 할 경우는 해체 계획서를 수립한다. 당연하겠죠. 해체 계획서에 포함해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유명한 암기법 있죠. 암기법 먼저 보실게요. 암기법 해사로 외우시면 될 듯 하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2번 해체 작업용 기계 등의 작업 계획서, 3번 해체물의 처분 계획, 4번 사업장 내 연락 방법에 비상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 내에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야겠죠. 책임자한테. 5번은 추가적으로 외워야 할 것. 해체 작업용 화학류 등의 사용 계획서. 이건 추가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뭐 4가지 나오라는 문제 4가지 나오겠지만 항상 저는 플러스 1개 정도 더 외우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작성하시오. 참 유명한 암기법이죠. 요거에 암기법 먼저 써드릴게요. 암기법. 외매제입니다. 외매제. 자, 답안 보실게요. 1번.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2번. 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3번.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봇 문제는 또 쇼츠 따라오시면 다 알 거예요. 로봇 문제는 3문제 존재합니다. 3문제. 3문제 플러스 하나 정도 더 있겠네요. 1개 정도. 그러면 총 4문제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로봇 문제는 이렇게 해서 비슷한 문제는 잘 묶어야 합니다. 묶어 잘 정리해야 돼요. 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엉뚱한 답을 쓸 수 있거든요. 그 엉뚱한 답안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내 아는 문제인데 왜 틀려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는 잘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반기 교재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와 비슷한 카테고리 있는 문제를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 되게 편해요. 로봇 문제는 딱 보시면 로봇 문제 딱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교재 참조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기계기구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다. 자주 나온다. 자, 1번.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 기계기구. 자, 2번.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 기계기구. 3번. 철판, 철골이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 기계기구. 4번.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 장소에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기구. 센스 있으신 분들은 왜 제가 요 문제를 1, 2, 3번 왜 묶었는지 아실 겁니다.
뭐냐면 1, 2, 3번의 답은 전부 다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기구가 다 들어갑니다. 보시죠. 1, 2, 4번 다 들어가죠. 그러나 마지막 물은 틀립니다. 물은 저압용 전기기기구 틀리죠. 1, 2, 3번은 똑같은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기구이고 1, 2, 3번은 4번은 저압용 전기기기구다. 요거는 암기법이 임대철물입니다. 철물을 임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대철물과 또 비슷하게 이어지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문제 역시나 교재에서 아래 위에 해서 지필해 두었으니 그 문제 보시고 누전 차단기 문제 나오면 이거 다 하라고 바로 답안을 쓸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재해의 통계적인 분석 방법 4가지를 적고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사고의 유형, 기물 등 항목값이 큰 순서대로 정리한다. 이건 답이 뭐죠? 파레토도가 되는 거죠. 파레토도. 자, 색깔 다시 바꿀게요. 자, 파레토도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특성과 재해 요인은 어골상. 이게 힌트네요. 어골상으로 세분화하여 나타낸다. 그 특성 요인도입니다. 자, 3번. 2개 이상의 문제관계를 분석하여 사용한다. 그건 뭐죠? 크로스 분석이겠죠. 4번, 재해 발생 건수의 대략적인 추이를 파악하여 사용한다. 이건 뭐다? 관리도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도 이어지는 문제가 이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더 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그 추가되는 문제가 뭐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공칭 지름이 10mm인 와이어로프의 실제 지름이 9.2mm였다. 양중기의 와이어로프가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와이어로프의 지름 감소율 공식을 아셔야겠네요. 자, 보시죠. 와이어로프의 지름 감소율은 공칭 지름이 들어가겠죠. 공칭 지름 10이죠. 10이 들어갑니다. 10 분모에도 10, 분자에도 10입니다. 그 마이너스 실제 지름입니다. 9.2를 쓰시면 되겠죠. 곱하기 100이라는 거는 100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와이어로프가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어지는 문제죠.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조건 6가지가 있습니다. 보시죠. 1번 꼬인 것, 2번 이음매가 있는 것, 3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번 열 또는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우시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오네요.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초과하면 사용 금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8%가 나왔기 때문에 사용 금지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조건 알고 있냐 모르냐 그 차이와 이 식을 세울 수 있냐 이 여부. 아주 문제를 낸 사람이 정말 잘 낸 문제 같아요. 이거는 정말 문제를 낸 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문제 아주 깔끔하게 재미나게 또 아주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게 해서 잘 문제를 낸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 정리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오늘 21년 3회차 산업안전 산업기사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